저희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증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78세 남성분이신데요. 장 질환으로 고생을 하신다고 하신답니다. 대변을 조금씩 자주 보고 육류나 면류를 섭취 시에 잦은 배변 활동을 하고 또 한방 치료와 식이요법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양재원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모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잦은 배변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하셨는데 아버님 혹시 그 변 보시면은 배도 많이 아프신가요? 저는 그 한 3년 전만 해도 대변이 잘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 뭐 변비가 있다든가 뭐 혈변이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네네. 자주 대변을 조금씩밖에 못 나요. 그리고 이게 뭐 면류라든가 이래 먹으면은 그 대변이 좀 보기가 힘들고 결국은 그 대장의 힘이 좀 떨어져가지고 밀어내는 힘이 적어진 게 아니냐 이래 생각이 돼서 이게 뭐 병적인 건지 치료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은 또 우리가 평상시에 음식이라든가 차라든가 뭐 이래 해서 늘 상용으로 장복을 하면은 밀어내는 장의 힘이 좀 좋아질 수 있는지 네네. 이래서 이 한의사 여러분들이 참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셔서 늘 이렇게 보다가 오늘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배에 가스 많이 차시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아, 배에 가스 차거나 이렇게 뭐 복부 팽만감 이런 건 전혀 없으시고 예, 복통 소화는 같은 거 잘 돼요. 없으시고 소화도 이렇게 잘 되시고 그러면 3년 네. 전에 혹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떤 뭐 특별한 일 같은 거 있었나요? 뭐 그런 어떤 거는 없었는데 네. 이 과거에는 대변 식전에 한 번밖에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네. 2번씩 3번씩 하면서 양이 줄어들어가면서 대변을 보고 나면은 조금 잔뇨감이라 그럴까 네. 이런 게 좀 다 안 나왔는데 시원한 그런 감을 못 느껴요. 아, 시원한 감은 전혀 없으시고 약간 무지근하게 이렇게 변이 조금 남아 네, 옳지. 남아 있으시다 그죠? 예, 예. 혹시 아랫배가 좀 차갑다거나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좀 받으시나요? 아랫배는 조금 뭐 찬 그런 뭐 지금 그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조금 느끼시는 것 같고요. 아버님 그러면은 뭐 찬물 드시는 게 좀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따뜻한 물 드시는 게 좀 편안하세요? 저는 과거에는 뭐 냉수가 좋다 해가 식전 일라가 늘 냉수를 먹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사이는 그 냉수가 또 뭐 안 되었다 해가지고 약간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식전 일라만 꼭 한 컵씩 먹습니다. 아버님 혹시 이렇게 그 가슴이 좀 답답하다든지 혹시 뭐 이런 그런 느낌 건 없어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으시고요. 예.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버님 여기 과민성 대장염 증세도 이렇게 조금 있으시고요. 과민성이요? 예, 과민성 대장염 증세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노인성 변비라 그래가지고 이게 예. 장의 그 운동 능력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예, 그 말씀 옳은 것 같아. 아버님 평소에 운동 같은 거 자주 하세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 테니스를 많이 했어요. 네네. 많이 했는데 이거 어깨 인대가 나가고 나서 수술을 하고는 지금 운동 못 한 지가 한 5년 됐어요. 한 5, 6년 됐습니다. 네. 운동 못 하시고 5, 6년 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배변이 조금 시원하지 않으신 거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증상이 같이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노인성 변비라 그래서 장의 그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진 변비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 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은 변을 한 번에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고 조금씩 나눠서 나오면서 그리고 예. 무지근한 느낌이 있으면은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변비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변비가 3, 4일에 한 번씩 변을 본다는 게 변비가 아니라
변을 봤는데 충분히 보지 못하고 충분한 양이 예. 나가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는 느낌, 이것을 변비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장의 운동 능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 그 노인성 예. 변비, 그거 하나랑 예. 그리고 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요거 하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저기 잠깐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혹시 좀 예민한 편이신가요? 신경 좀 많이 뭐 쓰시는 편이신? 예민하진 않아요. 예민하진 않으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면 손발 차신 느낌 혹시 있으세요? 손발은 삼 안 찼는데 원래 들어와가지고 오른쪽 그 발목 있는 데가 약간 좀 새벽쯤 되니까 좀 찬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여름 같은데도 아버님 젊었을 땐 찬물 샤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셨나요? 찬물은 뭐 운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 뭐 찬물은 보다도 뭐 그냥 그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땀씩 샤워하고 이랬어요. 저기 그 식사하는 양 자체는 많거나 뭐 적거나 뭐 어떻게 양은 예. 어떠신가요? 식사는 뭐 식성도 좋고 해가 많이 먹었는데 이 체중이 지금 키는 1m 한 60 정도 되는데 60 지금 한 7kg 나가요. 예. 이래가지고 그 좀 더 먹으면 먹고 싶기는 더 먹고 싶은데 먹으면 체중이 늘까 싶어서 그 양을 좀 줄였어요. 예, 그 앞에 양지원 원장님께서 말씀하긴 하셨지만 지금 이제 예. 그 약간 제가 보기에는 한방에서 말하는 양허라 그래갖고요. 그 아랫배가 조금 양기가 떨어지면 장의 연동 운동이 조금 떨어지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 노인성 변비에 해당되는 얘기도 같은 얘기인데 노인성 약간 장 예. 무력증인데 그 변을 밀어낼 만한 그러니까 장이 적절하게 연동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연동 운동 해줄 만한 힘이 예. 조금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젊었을 맞아요. 때 운동을 많이 하신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연세가 드시면서 예. 약간씩 이제 배도 좀 차지고 발도 좀 차지고 몸이 약간 냉기가 좀 생기면서 뭔가 양의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몸 상태가 되면 지금처럼 변을 한 번에 밀어내지 못하고 찔끔찔끔 나오는 것 같으면서 이제 불편한 느낌들이 드시거든요. 이제 요게 예. 이제 조금 예민하신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조금 더 강하게 있는 노인성 약간 장무력증이나 변비를 볼 수 있는데 아버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노인성 장무력증이라든가 변비가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 그러면서도 약간 이제 어쨌든 장이 민감한 형태로 나타난 형태니까 과민성 대장 예. 증후군도 약간 겸해 있는 그런 질환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버님이 이렇게 한의원에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안 가보셨죠? 예? 한의원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한의원에는 뭐 허리 좀 뭐 이래 시원찮다든가 일반 침은 들어 맞았지. 예, 허리가 아프셔서 침을 맞아 보셨는데 이런 장 문제 때문에 한의원에 가셔서 이렇게 치료받거나 이런 적은 없으시죠, 아버님? 뭐 그런 건 없어요. 네. 요것도 이렇게 이런 장 무력증, 요 아버님이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떨어져서 연동 운동이 좀 잘 안 돼서 나타나는 장 무력증과 과민성 예. 대장증 증세를 이렇게 같이 가지고 계신데 이것도 한의원에 예. 가면은 잘 치료할 수 있거든요. 배가 이렇게 좀 아 차고 이거 한약을 먹으면 좋고 되는 거 아니요? 네네 한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아랫배가 많이 차서 장의 연동 운동을 이렇게 많이 좋게 하기 위해서 배에 뜸을 뜬다든지 아니면은 침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한의원에 꼭 가셔가지고 치료 한번 받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과민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이런 노인층뿐만 아니라 장년층이나 이렇게 청년층에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만 딱 본다고 하면 가장 큰 원인은 그냥 스트레스 또는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상담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해당 사항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만 보통 별 원인이 없이 잦은 설사가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변비가 되거나 어떻게 됐든 장이 뭔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데요. 그 민감한 형태가 변이 물러질 수도 있고 또는 변이 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배변을 하고 싶은 신호와 그 맞물리지 않는 어떤 일정하지 않은 타이밍에 대변이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형태를 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큰 범주 안에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은 원인을 뭐 먹는 음식이 뭐 기름지거나 잘못되게 먹거나 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1.5배 정도의 비율이 더 많다고 보는 통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그 자체만을 가지고 그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민감한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복통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배가 안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그만큼 넓은 범주에 아주 통칭하는 그런 명칭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가 예민하고 스트레스 많은 그런 거에 또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시청자분이 잦은 배변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장기의 약화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까요? 배변이 잦은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상적으로 그 장 기능이 왕성해서 그렇게 배변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장 점막이 예민해서 마늘을 먹는다거나 조금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그것이 배변으로 이어지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일단 변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4번씩 그렇게 자주 봤을 때 내가 컨디션이 나빠지고 힘이 빠지고 뭐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비정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변을 아무리 하루에 내가 4번, 5번 본다고 해도 오히려 더 컨디션이 좋아지고 변을 본 후에 상쾌해지고 그런 경우에는 정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변의 횟수를 가지고 나는 비정상인가? 나는 정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변을 본 후에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뭐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의원에서 어떻게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예. 한의원에 장 질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두환 조결이라고 해서 상체, 머리라든지 가슴을 시원하고 발이라든지 배는 따뜻한 게 기본적인 건강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배가 차다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균형이 깨질 수 있는 몸의 어떤 정상적인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배에는 어떤 수많은 정상균들이 들어있습니다. 복부에 안에 있는 장 속에는 정상 세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숫자는 우리 몸에 있는 총 어떤 세포수의 10배에 이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 세균들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어떤 면역 기능을 도와주고 또 장애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의학적인 치료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침, 2구, 3약이라고 해서 급성기에는 침을 이용해서 체했다든지 할 때는 침을 이용하지만 만성적인 경우, 특히 허증인 경우에는 뜸이라든지 한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뜸요법을 많이 권해드리고 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배를 따뜻하게 해서 어떤 정상 장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정상 세균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요법도 있나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배변을 보는 나의 지금 어떤 패턴이 나의 의지 또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자꾸 이제 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배변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나 습관들을 정상적으로 또는 일정하게 루틴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되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밥을 또는 뭐 먹거리를 그 위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만큼 같은 비율로 같은 속도로 장에 그런 음식물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일정 부분 지나면 조금 더 규칙적으로 배변을 볼 수 있게 되는 편하게 볼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 자체를 어떤 거를 먹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좀 기름이 너무 많다라든가 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지양하시고 좀 섬유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강한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장이 편안하게 내 주인인 내 몸을 위해서 편안한 상태로 배변할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옆에 계신 황건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장의 연동 또한
체내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훨씬 더 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너무 내놓고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겨울이지만 또 배꼽 씻고 다닌다라든가 막 그런 혹시 미용에서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핫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배에 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살짝 관계가 없는 그러한 운동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더 마음을 편하게 갖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시기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갖게 된다면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장에 좋은 음식도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장에 좋은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매실, 마 등은 소화 효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작용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과라든지 양배추라든지 그리고 당근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배변 활동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랫배가 많이 차다면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쑥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청국장이라든지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유산균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유산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음식을 드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담으로는 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밖에도 모든 질병에 관해서 궁금증 해결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